자, 보시죠. 자, 잘 보셔야 돼요, 이거. 자, 우리가 그 세무 2급까지는 재고자산의 금액을 일반적으로 주죠. 맞죠? 뭐 예를 들면 뭐 기말 원재료가 2,500만 원이다, 뭐 기말 제품이 500만 원이다, 이렇게 주잖아요. 그죠? 근데 세무 1급은 그렇게 안 주고 수량하고 단가를 토대로 여러분들이 구하게끔 출제를 해요. 그렇죠? 그래서 좀 외워주세요. 요거 세무 2급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이렇게 출제를 은근 하더라고 두 번이나. 잘 보세요, 여러분. 감모하고 평가를 같이 내요, 시험에. 어렵게 내면. 자, 보시죠. 자, 우리가 여러분들 감모의 개념은 수량 부족분이에요. 수량 부족분. 감모라는 건 우리가 여러분들이 뭐라고 배우셨냐면 부족해진 수량. 수량이 부족해진 금액을 감모다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감모는 수량 부족이에요. 수량 부족. 수량 부족인데 우리가 그 금액이라는 건 수량 곱하기 단가로 나오죠. 그러면 감모는 수량의 차이는 나지만 단가의 차이는 안 난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감모 구하는 공식을 꼭 외워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물론 우리가 감모는 다시 정상 감모와 비정상 감모가 있긴 하지만 일단 감모 금액을 구하면 나머지는 정상 감모, 비정상 감모는 줄 거예요. 자, 보시면 자, 외우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가 장부 수량은 실제로 여러분들 장부 수량은 장부에 적어둔 수량이죠. 장부에 적어둔 수량은 있는 거예요? 있어야 할 거예요? 있어야 할이에요. 왜냐하면 실제로 창고를 들어가서 세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부상 수량은 있어야 될 수량. 알죠? 근데 실제 수량은 실제로 있는 수량이 되는 거죠. 실제로 있는 수량. 그래서 여러분들은 잠깐만 교재가 저자분이 드신 사례가 59페이지에는 59페이지 가보실래요? 59페이지. 자, 59페이지로 감모하고 평가 같이 할게요. 자, 보니까 59페이지에 그 장부상 수량이 몇 개다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들. 그죠? 100개라고 돼 있죠. 장부상 수량 맨 위에요. 100개라고 돼 있죠, 여러분들? 근데 실제 수량은 몇 개래요? 80개. 그럼 20개가 없어진 거죠? 맞죠? 100개가 있어야 되는데 실제 기말에 창고 들어가 보니까 재고 자산이 80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20개가 감모가 발생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오른쪽에 단가 볼게요. 단가. 단가 보니까 자, 장부상 단가는 내가 한 개당 1,000원 주고 사왔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거기 뭐야? 800원이라고 실제 800원은 뭐냐면 시가가 800원 됐다라는 뜻이에요. 알죠? 시험에서는 제대로 줄 거예요. 그러면 1,000원 하나당 1,000원 주고 샀는데 얘가 하나당 800원짜리 됐죠. 그러면 한 개당 200원만큼 평가 손실이 발생했다라고 준 거예요. 이렇게 줄 때도 있어요. 이해되세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하는 다시 위쪽에 있는 감모는 수량 부족분이지 시가 하락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단가는 취득 단가 동일하겠어요. 공식이요. 그래서 여기 화면 보시면 그럼 장부 수량은 지금 100개였죠. 100개. 얘가 80개가 됐으니까 20개가 없어졌잖아요. 근데 하나당 1,000원 주고 샀던 20개가 없어진 거죠. 하나당 1,000원 주고 샀던 20개가 없어진 거잖아요, 여러분들. 동의되세요? 그래서 2만 원이 감모된 금액이에요. 그죠? 근데 시험에서는 이 감모된 금액을 정상 감모와 비정상 감모 줄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다시 59페이지 사례 보시면 59페이지 사례 보시면 감모 수량 20개 중에 정상 감모가 15개고 비정상 감모가 5개인 거 보이세요, 여러분들? 그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화면 보시면. 그럼 우리가 15개가 정상 감모, 그 다음에 한 개당 1,000원 해서 정상 감모된 금액은 15,000원이 된다는 얘기고 되시겠어요? 그럼 나머지 5개는
비정상 간모고 곱하기 하나당 1,000원 주고 산 게 나간 거죠. 5,000원 이렇게요. 됐고요. 그럼 여러분 질문이에요. 질문인데 우리 정상간모는 어떻게 처리하죠? 정상간모는 매출원가다라고 배우셨을 거예요. 그렇죠? 매출원가인데 비정상간모는 영업의 비용이죠. 비정상적으로 낭비되는 거니까 영업의 비용이고 계정 과목은 재고자산 감모손실. 요렇게 그죠? 자, 그리고 이제 평가할게요. 자, 평가는 시가 하락분이니까 수량의 차이는 없어요. 됐죠? 그래서 우리가 평가는 실제 수량 가지고, 실제 그 재고자산 가지고 있는 게 하나당 가격이 얼마 떨어졌는지 그거예요. 그럼 지금 실제 수량 몇 개였어요? 80개. 그죠? 취득단가는 한 개당 1,000원. 한 개당 1,000원 줬던 게 한 개당 800원 떨어졌죠? 그죠? 근데 외워주셔야 돼요. 시험에 이 재고자산의 시가를 시가라고 안 주고 이 시가의 표현을 주거든요. 자, 암기해요. 보시면. 자, 암기해요. 우리가 시가의 개념은 두 가지가 있어요. 재고자산에서. 시가의 개념 두 가지인데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원재료 같은 경우에는 사와요, 팔아요? 사오죠. 그러면 우리가 사올 때 시가를 현행 대체 원가다라고 불러요. 우리가 옛날에 샀었던 금액, 취득 원가는 우리가 옛날에 샀었던 금액이고 우리가 지금 시가 있죠. 구입할 때 시가를 현행 대체 원가 또는 현행 원가다라고 불러요. 그래서 시험에 가끔씩 원재료 현행 대체 원가라고 주면 시가 자료 준 거예요. 알죠? 자, 근데 우리가 원재료가 아닌 나머지 상품 제품 얘네들은 판매 목적이죠. 파는 애니까 판매할 때 시가는 우리가 순실현 가능 가치다라고 표현합니다.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들. 시험에 순실현 가능 가치라 돼요. 그러면 순실현 가능 가치는 뭐냐면 순수하게 내가 상품이나 제품을 팔았을 때 받을 수 있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제품을 팔면서 운반비 같은 거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단위당 판매 가격에서 그 하나를 팔기 위해서 쓴 비용 있죠? 맞죠? 쓴 비용을 차감한 걸 우리가 순실현 가능 가치다라고 부릅니다. 자, 그게 어디에 있냐면 일단 56페이지 가시죠. 56페이지. 자, 56페이지 가시면 동그라미 4번 재고자산 감모손실이라고 있을 거예요. 보이시죠? 자, 감모손실에서 자, 1번 정상감모 보이세요, 여러분들? 정상감모에 거기 밑줄. 원가성이 있는 감모. 원가성이 있는 감모의 밑줄이요. 시험에 가끔씩 정상감모를 원가성이 있는 감모다라고 줍니다. 그게 원가성이 매출원가. 그렇죠? 그래서 원가성이 있는 감모고 오른쪽에 밑줄. 매출 원가의 가산.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래에 2번 비정상 감목은 원가성이 없다라고 되어 있겠죠. 일단 원가성이 없다고 판단까지 해주시고 원가성이 없다고 판단. 그리고 띄어서 영업의 비용, 재고자산, 감모손실로 처리 여기에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58페이지. 자, 58페이지 맨 아래 2번 공정가액 보이죠? 공정가액 2번 공정가액 표에서 제목의 2번.
58페이지 맨 아래에 표에 2번 공정과 이 시가 얘기하는 거 시가 보이세요? 거기에서 동그라미 1번 원재료 밑줄 치시고 원재료. 자, 원재료는 오른쪽에 현행 대체 원가 밑줄 치시고, 그러니까 원재료는 현행 대체 원가를 시가로 쓴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상품, 제품, 제공품 밑줄 치시고 상품, 제품, 제공품. 얘네들은 원재료 아닌 나머지 재고자산이란 뜻이 되겠죠? 걔네들은 오른쪽 밑줄 순실현 가능 가치를 쓰는데 얘는 정상 판매 가격에서 추정되는 판매비를 뺀 거예요. 알죠? 자, 그럼 보시죠.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보시죠. 자, 여러분 좀 질문 좀 드릴게요. 질문 좀 드릴게요. 요거 때문에 요렇게 입력해야 되거든요. 요거 저 지우고. 좀 질문 좀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그 회계 1급이든 세무 2급 배우실 때 재고자산 T계정 배우시잖아요. 상품 T계정. 상품 T계정 배울 때 계속기록법 쓴다라고 배우셨어요? 실질재고조사법 쓴다라고 배우셨어요? 실질재고사법 써요. 기말에 창고부터 먼저 들어가요. 그렇죠? 기말에 창고부터 먼저 들어가서 창고에 없으면 다 팔려서 나갔겠다라고 전제를 깔아버립니다. 어떡하지?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다시 세무 2급 다시 설명드려야 되는데. 그냥 받아들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실질재고조사법 써서 기말에 창고부터 먼저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알죠? 잠깐만, 이거 회계 2급 좀 가지고, 회계 1급, 세무 2급 좀 가지고 올게요. 필요하거든요, 여기서. 보세요. 63페이지 아닙니다. 이거 세무 2급 그쪽이에요. 뭐냐면, 그래요. 우리가 상품 실질재고사법 쓰거든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냐. 기초 상품이 차변이죠. 그리고 단기에 매입하면 증가해서 1,000원. 했죠. 근데 실질재고조사법은 판매한 걸 기록을 안 한단 말이에요. 계속기록법은 기록하지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기말에 창고부터 먼저 들어가서 조사를 해요. 근데 우리 세무 1급에서는 200원을 안 준다고요. 세무 1급은 200원, 물론 안 주는 거 아니고 주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걸 구해야 돼요. 그러면 실질재고조사법이죠, 여러분들. 그럼 실질재고조사법이면 우리가 항상 금액이라는 거, 여기 이게 금액이잖아요. 기말 재고금액이죠. 기말 재고자산 금액이잖아요. 그럼 얘는 당연히 수량 곱하기 단가로 나오겠죠. 그러면 실질재고조사법이니까 이 수량은 실제 수량이에요, 장부 수량이에요? 실제 수량, 그렇죠. 실제 수량이에요. 그리고 기말에 창고를 들어간다라는 건 내가 샀었던 가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요건 취득단가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문제에서 여태까지 준 거 있죠. 세무 2급까지. 준 건 다 실제 수량 곱하기 취득단가예요. 되세요? 그거를 여태까지 넣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기말 재고자산 금액에. 그럼 나머지 창고 바깥으로 나간 거죠. 800원은. 이건 다 매출 원가로 잡아요. 매출 원가로. 창고 바깥으로 나갔던 거 다 팔려서 나갔겠지라고 전제를 깔아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기말 재고 자산에 입력할 건 실제 수량 곱하기 취득 단가가 되는 거예요. 이거 꼭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알죠? 왜냐면 좀 이따가 저랑 우리 교재에 있는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한 문제 맡길 거거든요. 되세요? 이거? 오케이?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다 외워주시고 꼭. 자, 그 다음에 여기. 자, 그럼 여기 보세요. 그럼 우리가
장부 재고하고 실지 재고의 차이가 감모죠. 그렇죠? 왜냐면 장부상 재고 자산은 250원인데 실지 가지고 있는 재고 자산 금액은 200원이래요. 그럼 감모가 50원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상 감모가 20원이고 비정상 감모가 30원이라고 가정할게요. 가정하면 이거 어미름 세무 2급 때 배워요, 여러분들. 근데 또 세무 1급 때 잘 내니까. 그럼 정상 감모는 매출 원가고 비정상 감모는 재고 자산 감모 손실 영업이익 처리한다라고 배우셨죠?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정상 감모와 비정상 감모의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기말에. 기말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뭐냐면 아까 여러분 실지 재고 200원이 제가 아까 사례 들었던 거죠. 200원. 맞죠? 그러면 질문. 우리가 아까 제가 이랬었잖아요. T계정. 아까 T계정을 어떻게 그렸냐면 이게 이해가 되셔야 오래 남지 외우시면 금방 까먹습니다. 매입이 700원. 기말재고 200원. 나머지 팔렸겠지라고 해서 매출원가 이렇게 잡혔잖아요. 방금 사례에서요. 그러면 요 기말재고 금액은 얘랑 일치해요. 항상 실지재고 조사법 쓰기 때문에 200원부터 먼저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되세요? 그럼 질문. 감모는 매출원가에 들어가 있어요? 없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감모는 매출원가에, 감모 50원은 매출원가에 들어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감모는 일단 매출원가에 들어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얘부터 먼저 조사한다니까요. 참고 들어가 봤더니, 200원 있네? 그럼 나머지는 매출원가네? 그럼 감모도 매출원가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되세요? 근데 우리가 정상 감모는 매출원가에 들어가 있는 게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시험에 정상 감모 나오면 회계 처리 없어요. 잘 들어가 있으니까 매출원가에. 알죠? 하지만 비정상 감모는 매출원가에 들어가면 안 되는 녀석이에요. 근데 매출원가에 들어가 있으니까 끄집어내야죠. 그렇죠? 끄집어내야 되니까 대변으로 해당 재고자산 빼고요. 알죠? 빼고 차변에 재고자산 감모소식 이거 적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또 뭐 걸어야 돼요? 타계정 대체 걸어야 돼. 타계정 대체. 맞죠? 매출원가 아닌 다른 계정으로 대체 바꿔라. 매출원가에 들어가 있으니까 너 다른 계정 인지를 바꿔. 라고 해서 외워주실 게 여러분들이 실제 금액을 입력해요. 실제 재고자산 금액을 입력하면 알아서 매출원가로 다 가버려요. 가는데 정상감모는 매출원가에 들어가 있는 게 맞으니까 회계처리 없고요. 비정상 감모는 매출원가에 들어가면 안 되니까 우리가 매출원가가 아니다라는 타계정 대체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되시겠어요, 이거? 그러면 우리가 실제 금액 200원으로 되잖아요. 200원 입력하니까. 근데 그 실제 금액 200원이 지웠나? 아까로 따지면 지웠네. 아까로 따지면 그 실제 금액 200원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하셔야 되냐면 지워버렸네 모르고 얘를 실제 수량 곱하기 취득 단가를 곱해서 입력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문제에서 만약에 수량하고 단가를 줘버리면 그렇죠? 이렇게 하면 200원이 되고 나머지는 매출원가로 가는 거예요. 되시겠어요? 이렇게? 자, 그럼 다시 어디 갔냐? 그럼 다시 그러면 여기 있는 요거 요 10만 원 있잖아요. 요 10만 원이 어떤 금액이 되냐면 이 10만 원이 실제 왜냐면 실지재고 조사법이니까 실제 수량 곱하기 취득단가 되는 거예요. 되세요? 이렇게. 맞죠? 근데 재고자산 평가충당금은 시가 하락분이잖아요. 맞죠? 그러면 요 재고자산 평가 그러면 여기에 있는 장부 금액은 실제 수량 곱하기 단위당 시가가 되는 거죠. 아니, 10만 원짜리가 8만 원 떨어졌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실제 수량 곱하기 하나당 시가로 되어 있는 거죠, 금액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요거. 표정 안 좋으신데? 하나당,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분이 보실게.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100개를요, 하나당 1,000원 주고 샀어. 알죠? 100개를 하나당 1,000원 주고 샀는데, 이 100개가 하나당 800원 된 거예요. 아시죠? 근데 이용자들한테 유용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서 10만 원의 기말 재고 자산이 실제 있었는데, 얘가 시가가 200원 하나당 200원 하락돼서 지금 8만 원짜리가 됐다라는 정보 제공하는 거잖아요. 되셨나요,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가 입력할 때는 어떻게 얘를 시험에 이렇게 세무 1급은 감모하고 평가를 같이 낸단 말이에요. 어렵게 내면. 그럼 어떻게 기말 재고 자산 쪽에 입력을 할 거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보여드릴 거예요. 보시면 어떻게 입력하냐? 어디 갔지? 이거 세무 1급, 이거 세무 2급이구나. 자, 외워주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입력합니다. 자, 보시면. 자, 여기에요. 자, 여기. 보이세요, 여기? 자, 여기에 기말 제품 재고액이라고 돼 있고, 제품 평가 손실이다라고 돼 있죠. 우리가 방금 사례로 따지면 이렇게 돼 있는 놈이 있었잖아요. 방금 요거. 재고 자산이 10만 원짜리였죠. 10만 원짜리였는데 2만 원만큼 시가가 떨어졌잖아요. 요게 이제 평가 충당금이었죠. 이렇게 해서 얘가 지금 8만 원짜리가 됐다라고 돼 있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그럼 이거 입력 어떻게 하냐라는 거 기말 재고 우리 이거 자동 계산을 할 때 보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기에 기말 제품 재고액 있죠? 요거예요. 색깔로 구분하면 기말 제품 재고액 얘가 요렇게 가는 거예요. 10만 원. 근데 여기 평가 손실 있잖아요. 제품 평가 손실. 그러니까 얘가 거꾸로 가는 거예요. 원래 위에서 아래를 빼는 데는 아래에서 위로 가는 거예요. 거꾸로. 그래서 여기 제품 평가 손실 주황색으로 여기 제품 평가 손실 있죠. 요거. 평가 손실 지금 2만 원이잖아요. 2만 원. 맞죠? 그래서 입력할 때 이렇게 입력하신다라는 거 이렇게 여기 10만 원 여기 2만 원 이렇게 하면 컴퓨터가 알아서 8만 원 잡아요. 지가 알아서. 알죠? 거꾸로 가는 거예요. 10만 원짜리가 2만 원 평가 손실 발생했다. 이렇게. 되셨어요? 요거. 자, 헷갈리시면 실제 문제 좀 같이 풀어볼게요. 자, 교재입니다. 우리 그 회계부가소득 교재. 회계부가소득 교재요. 어디로 가시냐면 555페이지 555. 555페이지 갑니다. 555. 자, 555페이지 가시고 자, 회사는 302번으로 오시면 302번. 회사는 302번 화성으로 오세요. 화성. 자, 회사는 302번 화성으로 오시고 자, 몇 번 할 거냐면 저랑은요. 8번 해볼게요. 8번. 555페이지에 8번 해보겠습니다. 8번. 자, 문제 좀 읽어볼게요. 8번. 자, 읽어보면 자, 기말 재고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자, 거기 상품 쪽 볼게요. 보니까 거기 상품의 실사금액이 2,900만 원이죠.
실사는 실제 재고조사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재고조사를 했더니 2,9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장부 금액은 우리가 장부상에 상품이 2,900만 원 있다라는 뜻이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장부 금액과 실사 금액의 차이를 감모라고 한다고 했죠. 아니. 장부에는 있어야 될 금액과 있는 금액의 차이가 없어진 금액이잖아요. 다시 555페이지 8번 555페이지 8번 거기 기출문제 말고요. 회계부가소득. 그죠? 거기 상품 보시면 장부 금액이 2,900이죠. 그러니까 장부상의 상품 금액이 2,900이에요. 그죠? 근데 실제로 조사한 것도 2,900이죠. 그러면 장부상에 적혀져 있는 상품과 실제로 창고를 들어가서 기말에 상품 센 금액이 같잖아요. 그래서 이 말은 감모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세요? 근데 오른쪽에 보시면 우리 상품은 시가를 순실현가능 같이 쓴다라고 했죠. 그럼 이 말은 우리가 실사 금액과 순실현 가치와 시가와의 차익이 평가 손실이라면서요, 여러분들. 그럼 평가 손실도 발생하지 않았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자, 그럼 원재료 볼게요. 원재료. 자, 원재료 보니까 원재료 항상 장부 금액 원재료 보니까 실제로 기말에 원재료 창고를 들어가 봤더니 850만 원의 원재료가 있는 거죠. 이해되세요? 자, 근데 장부상에는 기말 원재료가 얼마로 잡혀 있어요? 930, 그렇죠. 그럼 이거 해석하실 때 930만 원의 원재료가 기말에 있어야죠, 장부 금액. 이해되세요?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원재료가 기말에 850만 원밖에 없잖아요. 그럼 80만 원 어치가 감모가 발생했다라고 이렇게 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근데 다시 80만 원의 감모는 정상 감모일 수도 있고 비정상 감모일 수도 있죠. 그러면 주석 1번 볼게요. 보니까 자, 밑줄 좀. 원재료의 실사 금액과 장부 금액과의 차이는 비정상 감모에 의한 것이다. 밑줄 치시고. 그럼 비정상 감모니까 얘는 회계 처리해야죠. 아까 했던. 그죠? 일단 해석부터 다 할게요. 자, 그리고 다시 그 8번에 원재료 가시면 원재료가 실제 재고조사한 금액이 850이죠. 근데 순실현 시가가 얼마예요? 850이니까 얘는 시가가 떨어지지도 않고 올라가지도 않았죠. 그렇죠. 됐고. 그다음에 제공품 볼게요. 자, 기말 제공품은 실사 금액과 장부 금액이 같죠, 여러분들. 같으니까 감모는 발생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제공품 300만 원짜리가 시가가 얼마 됐어요, 기말에? 350 됐죠. 그러면 시가가 50만 원 뛴 거잖아요. 잡아요, 안 잡아요? 그렇죠, 안 잡아요. 우리가 재고자산은 평가 이익은 안 잡아요. 알죠? 그래서 평가 이익 350만 원 입력하면 난리 납니다, 여러분들. 알죠? 그냥 기말 제공품은 실사 금액인 300만 원 넣으셔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됐고. 자, 그 다음에 제품 갑니다. 제품. 자, 제품도 똑같이 해석하면, 자, 제품. 장부상에는 기말 제품이 1250만 원 있어야죠. 장부 금액 있어야죠. 근데 기말에 제품 창고 가보니까 1200만 원 밖에 없어요. 맞죠? 그럼 50만 원만큼 감모가 됐죠. 제품이. 그럼 다시 얘도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줘야 돼요. 자, 주석 2번의 밑줄. 제품의 실사 금액과 장부 금액과의 차이는 정상 감모에 의한 것이다. 그럼 정상 감모니까 얘는 회계 처리 없습니다, 여러분들. 맞죠? 왜냐하면 제품은 실제 금액 1200만 원 넣으면 알아서 매출원가로 갈 거기 때문에. 근데 제품 보니까 이거 여러분 좀 바꿀까? 여러분 제품이 지금 순실현 가치가 1300이라 돼 있잖아요. 그 제품을 여러분 순실현 가치 1100으로 좀 바꿀까? 1100? 제품의 순실현 가치 있죠? 다 대비해야 되니까 얘는 1100으로 바꿔볼게요. 1100으로. 제품의 순실현 가치를 1100으로 바꿔볼게요. 시가 올라간 건 원재료에 있으니까.
원재료래. 제공품에 있으니까. 1,100억으로 바꾸면 그럼 제품은 1,200만 원이 실제로 센 금액인데 시가는 1,100만 원 됐죠. 그러면 요거는 평가 손실이 100만 원 발생한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러면 이 네 가지를 어떻게 입력하냐라는 겁니다. 자, 들어가 보죠. 자, 일단 우리가 기말 재고자산 입력하는 건 원칙이 자동결산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우리 자동결산은 여기 들어가죠. 결산자료 입력. 여기? 자, 들어오십니다. 결산자료 입력. 날짜는 1월부터 12월이죠. 12월. 자, 그러면 우리가 항상 여기에 입력할 금액은 원칙이 실제 금액입니다. 실지 재고 조사법에 따라서 무조건 조사를 해요. 어떤 기업이든. 그럼 기말 상품의 실제 금액 얼마예요? 그렇죠. 2,900만 원이죠. 그럼 여기에다가 2,900만 원 적으시면 되는 거예요. 기말 상품. 2,900만 원 적으시고. 자, 그 다음에 기말 원재료 있잖아요. 여러분 질문입니다. 여기 기말 원재료에는 얼마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850. 왜냐면 실지재고, 무조건 실지재고 사법 쓰니까 기말 원재료에 850만 원이지 장부상 금액 넣으시면 안 돼요. 그렇죠? 850. 그리고 시가가 떨어진 것도 없으니까 우리가 재고자산 평가충당금 잡을 일도 없고요. 되세요? 그래서 여기다가 850만 원 잡습니다. 되셨어요? 자, 근데 이렇게 하면 우리가 우리 원재료가 비정상 간모였죠. 문제 보니까. 그럼 비정상 간모는 매출 원가로 가면 안 되는 들어가 있죠. 우리 항상 기말재고 실지금액 입력은 알아서 다 매출 원가로 가요. 알죠? 다 팔려서 갔다라고 전제 깔아버려요. 실지재고사법 자체가. 창고 바깥으로 빠져나가면. 근데 비정상 간모는 매출원가 아니잖아요. 매출원가 아니니까 매출원가 아니다라는 타개정 대체 걸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럼 타개정 대체는 우리 어디다 입력해요? 일반전표에다 가야죠, 일반전표에다가. 그렇죠? 그래서 일반전표 입력으로 갑니다. 자, 일반전표 입력에 우리 간모라는 게 12월 31일 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12월 31일 날 뭐 입금 왜 돼 있냐 할게요. 여기다가. 그럼 일단 대변으로 원재료 8만 원 까야죠. 80만 원 까야죠. 93만 원짜리가 85만 원 됐으니까. 그래서 대변에 원재료 적요 8번 80만 원. 차변에 재고자산 간모손실. 네, 이렇게 해줘야 매출 원가로 안 잡게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일단 그래서 실제 금액 잡고 나머지 매출 원가로 들어갔는데 매출 원가 아니니까 회계 처리해야죠. 매출 원가 아니다라는 회계 처리를. 되세요? 그럼 얘랑 비교하실 게 뭐냐면 제품이에요. 제품이래. 얘랑 비교하실 게 제품 맞죠? 제품입니다. 제품. 그러면 제품 같은 쭉 내리시면 제품 쭉 내리시면 그러면 제품도 얼마 입력하면 돼? 제품. 그렇죠. 제품도 실제 금액이 1,200만 원이잖아요. 맞죠? 1,200만 원이니까 여기에다가 1,200만 원 넣어요. 자, 1,200만 원 넣습니다. 기말 제품 여기. 일단 제공품 무시하고. 알죠? 그러면 실제 제품 금액 넣었으니까 알아서 다 창고 바깥으로 나온 거 매출 원가 됐겠죠? 근데 지금 제품의 감소 사유가 뭐래요? 정상이니까 알아서 매출 원가 잘 들어가기 때문에 요즘만 하면 돼요, 얘는. 회계 처리 안 해도 됩니다. 이해되세요? 대신에 평가 손실이 100만 원 발생했죠? 그죠? 그러면 2분기를 원래 해야 돼요.
우리 그러면 제품 이렇게 표시돼야죠. 보시면 제품 이렇게 표시돼야죠. 어떻게 표시돼야 되냐면 이렇게 제품 1,200만 원인데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이렇게 잡혀야 되는 게 맞잖아 원래는. 제품 지금 순실현 가치를 1,100만 원 바꿨죠. 맞죠? 그럼 이거 분계 어떻게 해요, 여러분? 분계. 요거 분계. 이거 미음 한자. 자, 분계 차변의 매출원가. 매출원가래. 재고자산 평가 손실. 100만 원. 100이라 할게요. 100 대변의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100만 원. 이것도 같이 해야 돼요. 아시죠? 근데 제가 지금은 문제를 고쳐가지고 얘가 분계 없을 거예요. 실제 시험장에서는 요 분계 하셔야 됩니다. 있을 거예요. 되시겠어요?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린 결론을. 자, 결론. 이렇게 기말 재고자산 금액이 나와요. 그럼 전부 다 실제 재고자산 금액, 실지재고조사법 논리 있으니까 실제 재고자산 금액 입력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그럼 알아서 다 매출원가로 갈 겁니다. 했죠? 그러면 정상간보다라고 돼 있으면 알아서 매출원가에 들어가 있으니까 회계 처리 안 하시는 거고. 근데 비정상간보면 매출원가에 들어가면 안 되니까 타개정대체 하셔야 되는 거고. 되세요? 근데 만약에 평가 손실 발생하면 우리가 실지재고자산 금액에서 시가가 떨어졌다라는 분계도 해야 되잖아요. 그거 하시면 되는 거고. 되세요? 자, 이렇게 말로만 떠들면 여러분들이 좀 무슨 말이야 라고 하실 수 있으니까 실제 기출문제 가지고 해볼게요, 여러분. 자, 기출문제 교재를 좀 펴주셔야 됩니다. 잠깐만 좀 찾을게요, 제가요. 어디냐면은요. 여기 있네. 474. 474페이지. 474페이지. 자, 474페이지의 4번이에요, 4번. 474페이지의 4번입니다, 4번. 근데 여러분들 얘는 자, 474페이지 4번 가셨죠? 근데 얘는 우리가 여태까지 우리 법인세는 뒤에 1 붙였잖아요. 맞죠? 근데 회계부가소득 0입니다. 0 뒤에 0 붙이셔야 돼요. 그래서 얘는 820입니다. 821이 아니라 82회잖아요. 82회. 그래서 기출문제 474페이지 4번. 그래서 820번으로 검색하셔야 됩니다요. 경주라고 있죠, 여러분들? 경주. 자, 부탁 좀 드릴게요. 4번 좀.